상TV 교과서 조정모 별크러쉬 김결이 르네상스는 이준호. 메인은 고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슴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산이 많다, 자본이 많다, 가슴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슴 자본이 풍부하다, 자산이 많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자본 얼마면 되냐? 얼마면 될까? 자본, 자산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더 큰 부자가 되듯이 예쁜 사람이 더 예쁜 사람이 되고, 가슴 확대 수술도 원래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너무 큰 거가 항상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너무 크셔가지고 처져서 축소 수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가슴 자산이 많다 얘기할 때는 피하 지방층이 얼마나 충분히 두껍냐, 그래서 보형물을 잘 가려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유선 조직이 얼마나 발달해 있어서 너무 크지 않은 보형물을 넣어도 충분히 큰 크기가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뭐가 많아야 가슴 수술을 했을 때 예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요? 아, 진짜로 자산이 많아야? 진짜 자산이 많아요. 그럼. 왜냐면 자산이 많으면 지방 이식 항상 더 할 수 있으면 촉감도 그렇죠. 좋고, 뭐 그렇죠. 볼륨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보형물도 조금 그렇죠. 더 작은 거 쓸 수 있고, 약간 처짐이 있으면 리프팅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이진호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가슴이 수술했을 때 예뻐질 가슴일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체형의 그럼 비율 자체도 일단 좋아야 돼요. 단순히 가슴을 봤을 때는 대칭성이 좋아야 가슴 성형 수술했을 때 결과가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그러면 가슴이 좀 작아도 대칭성이 좋으면 수술했을 때 결과가 좋을 것이다. 네, 한쪽은 모양은 예쁜데 양쪽이 다르면 수술 받으신 분들은 가슴의 모양이 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도 있어가지고, 대칭성 자체가 양쪽이 일단 맞아야 되고, 그냥 비율 자체가 좋았을 때가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칭성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인종이나 이런 문화를 다 떠나서 봤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얼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대칭성이에요. 진화 인류학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되게 반영한대요. 우리 유전자가 이런 대칭성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이긴 할 것 같아요. 너무 뜬금없었나요? 사람이 100%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대칭성이 맞냐의 싸움이겠지.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비대칭을 본인이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이 비대칭이 교정이 됐을 때 만족도가 정말 높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비대칭에서 대칭이 됐을 때 정말 많이 미적으로 개선됐고 수술이 정말 잘 됐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크기가 커지면 만족도가 거기에 비례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크게 하길 원하시잖아요. 대칭적으로 좀 되었을 때가 환자가 좀 더 만족도를 그렇죠. 느끼고, 환자들이 비대칭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이 비대칭 부분이 많이 상당 부분 개선됐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조건을 갖고 계실 때 네. 수술 후의 결과가 예쁘게 나온 건가요? 이제 사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좋긴 그렇고. 예, 그건 그렇지만 어떤 경우가 이제 수술이 쉽고, 그러니까 편하게 예쁘게 되느냐, 수술 상담 시간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 짝짓기 개선부터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처럼 이제 그런 변수들이 많으신 분들은 상담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 시간이 유독 짧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많이 안 아프실 거고 편하게 잘 될 거고 원하는 사이즈로 예쁘게 나올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기초 자산이 빵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짧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유륜, 유두, 이제 위치와 크기, 이게 수술 후의 결과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추가적인 수술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출산이라든지 갑자기 급격한 다이어트라든지 사춘기 때부터 많이 크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륜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던 분들이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대 수술하면서 도로 유륜이 늘어나거든요. 가슴은 커졌는데 가슴에서 이렇게 어둡게 차지하는 부분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가슴이 확대됐을 때 유륜이 커지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유륜 축소를 같이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유두의 위치가 이제 대칭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위에 있거나 너무 아래 있거나 너무 밖에 있거나 근데 너무 자세히 그래서 처짐이 있거나 없더라도 위치가 정삼각형에 가까운, 조금 더 수술 후의 결과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쁜 가슴에 쉽게 다다를 수가 있죠. 가슴 자산이 좋으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쉬운 의사의 케이스. 입장에서 보면 쉬운 케이스, 어떻게 해도 잘 나올 가슴. 저는 사실 말씀드려요, 쉬운 케이스세요.
맞아요. 어딜 가서 저도 하셔야 잘 될 말씀드려요. 겁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렇죠. 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어떤 환자들을 이거는 쉬운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나요? 자산이 많은 거, 돈이 많은 거는 쉬운 방법이긴 하다. 그렇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조건이 이제 좀 쉬운 거는 거울을 보셨을 때 밑선이 또렷하면 저는 평균적으로 수술 결과가 잘 나올 쉬운 좋은 결과가 나올 만한 분들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종합적인 건데 일단 밑선이 또렷하려면 조직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단단하고 유선 조직도 별로 없고 연부 조직도 적으면 밑선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세를 해도 어느 정도 약간 주름이 남아있는 형태가 되려면 유선 조직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게 약간 늘어질 수 있을 만큼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환자분은 약간의 윗꺼짐이 있어서 처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케이스일 때 수술을 하면 수술 결과가 대체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고 제가 봐도 아름다운 가슴이고 본인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맞아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조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슴 정도가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할 정도의 가슴이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밑선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볼륨이 어느 정도 A 있다는 컵은 거니까. 아니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는 야 내가 그 정도면 수술 안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을 했을 때 정말 큰 어려움 없이 굉장히 예쁜 자기가 원하는 볼륨을 조금 더 더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수술이 되는 거죠. 많은 환자들이 가슴 수술에 가슴 골에 대해서 생각하시니까 내가 가슴 골이 맞아요. 잘 나올 가슴인가 요거를 판단하는 거. 가슴 골이라는 것 양측 유방의 가슴의 이제 경계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가 가슴이 크지는 않지만 내가 가슴을 모아보니 가슴의 두 경계가 멀지 않다 싶으면 내가 가슴 성형을 해도 가슴골이 넓지 않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구나 내가 수술을 하면 대박 나겠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조 원장님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머니가 많아야 되고요.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율도 부가적으로 중요하고 활용 점정은 이제 유두리름 그게 얼마나 적절한 크기로 대칭성이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자가 테스트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안 드렸는데 약간의 밑주름이 또렷한 것 그리고 가슴골을 모았을 때 가슴골이 잘 붙는 것 이런 경우가 종합적으로 가슴이 예뻐질 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 나세요. 대박 나실 거예요. 아닌 분들은 여기를 보세요. 내가 아까 고 원장님 얘기할 때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저스틴이 우리 넷이 얘기하는 거 보고 자기가 불편해. 저희는 이제 얘기할 때 항상 가슴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 우리는 막 이러거든. 막 이런단 말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해. 그럴 그래서 수 있겠다. 저스틴이 나보고 절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넷이 얘기할 때. 학교에서 디스커션 할 때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해요?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로 설명하거나 이제 이 앞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럴 수 생각을 있겠다. 하는 거죠. 이제 나 이제 환자들이랑 설명할 때 이제 환자 가슴에 대한 대고 설명도 해주고 3D로도 해주고 뭘로도 해주는데 이제 많은 걸 설명을 해야 될 때는 그냥 내게 제일 편하니까. 그러니까 환자한테 1대1로 설명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잖아. 밥 먹을 때 레스토랑에서도 우리가 이런다니까. 아. 몰라서 그래. 맞네. 우리가 인식 그럴 의식해서 수 그래. 사실 있겠다.